되게 인상적이었던 단어여서 이렇게 표현하신 걸 되게 놀랐는데, 학습하는 수학하고 연구하는 수학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맞다, 내가 여태까지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게 이거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학습하는 수학하고 연구하는 수학은 사실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학 교육과 수학 연구, 수학이라는 어떤 과목과 수학이라는 어떤 학문 분야를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어를 만든 건데요. 학습하는 수학하고 연구하는 수학. 근데 굉장히 다릅니다. 교수님이 예로 많이 들어주시는 게, 아무리 애가 뛰어나도 대학을 먼저 보내거나 고등학교를 먼저 보내는 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약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맥락에서 네.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학습에는 항상 동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동료. 자기와 놀 동료, 자기와 같이 경쟁할 동료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학습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심적 동기는 결국 경쟁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경쟁심을 발휘하면서 꾸준히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제 만약에 일찍, 예를 들어서 뭐 10살에 뭐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심리적으로 위험하고 실제로 뭐 좋은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영재교육에 국한된 문제니까 좀 다른 이슈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은 교육의 정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찍 보냈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좀 꼭 맞진 않고,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3년이 있지만 보통 2년 혹은 1년 일찍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죠. 제가 관찰해 본 결과는 한 2년 정도 일찍 들어간 것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특히나 이제 뭐 단체 생활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또 굉장히 금방 친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년 이상이 차이 나면 우리나라 학생들 정서상 형 동생이 있고 또 너무 형 동생이 심하게 차이가 나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단어여서 어떻게 들으면 사실 맞는 말인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신 걸 되게 놀랐는데, 학습하는 수학하고 연구하는 수학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맞다, 내가 여태까지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게 이거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중이 굉장히 많은 혼동을 하고, 심지어는 사실은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분들조차도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학습하는 수학하고 연구하는 수학은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자꾸 혼동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예전에 한국에서 되게 수학자 대회가 열리고 필드 메달 수상자를 결정하고 상을 주는데, 그때 매스컴에서 그분들에게 인터뷰하면서 필드 메달 리스트들도 학교 다닐 때 뭐 문제풀이식으로 배웠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수학 교육과 연관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수학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수학 연구를 하는 건 연구자이고, 그러니까 수학 교육과 수학 연구, 수학이라는 어떤 과목과 수학이라는 어떤 학문 분야를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어를 만든 건데요. 학습하는 수학하고 연구하는 수학. 근데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요. 제 책의 제목도 여러 개를 출판사에 들었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2개를 골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수학의 숲을 걷다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린 건데, 수학, 아름다운 우주의 언어. 아름다운 우주의 언어를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굉장히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분들에게 설명드린 것도 이겁니다. 수학이라는 게 학습하는 수학과 연구하는 수학이 있는데, 수학은 우주의 언어라고 할 때 그 수학은 연구하는 수학이다. 그렇죠. 학생이 배우는데 무슨 우주 언어냐. 네, 그 너무 거창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습하는 수학으로서의 수학의 가치와 연구하는 수학의 가치가 다르다. 이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요 용어를 딱 듣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한 게 뭐냐면, 수학 전공하시고 이제 정말 수학 잘하시는 분이 애들한테 가르칠 때 되게 그 엄밀하고 막 정확한 거에 약간 하셔가지고, 곱하기는 그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애들이 이거 도대체 또 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교수님 만나뵐 때마다 저는 말씀드린 게, 저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학을 진짜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수학을 잘한다고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학습하는 수학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 연구하는 수학은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적어도 학습하는 수학은 재능이 없어도 나 같은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다. 재능이 없긴요. 재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오신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가르치는 것에 재능이 있고, 제가 보기에 연구하는 수학 하시는 분들 또 달라요. 네, 근데 저 정도는 전 다 될 수 있다. 저 정도는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 건 또 다른 영역일 수 있지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딱 구분해서, 학습하는 수학은 우리 아까처럼 저 고생하고 힘들게 하면 다 실력이 늘고 머리가 좋아지고 누구나 잘 할 수 있고, 물론 걸린 시간이나 도달할 수 있는 선은 다르지만 잘 할 수 있고, 연구하는 수학은 또 다른 영역이다.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은 따로 있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